경찰 수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오늘 뭐 속보로 오후에 나온 이야기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예. 전주지검에서 소환을 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먼저 흘려버렸습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바로 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예. 8월 30일 9시 반에 전주지검 출석합니다. 물론 전화는 미리 왔습니다. 와서 9시 반 소정을 했습니다. 언제 갈 거냐, 가겠다. 참고인 조사로 와달라. 그래서 우리나라 국법을 지키는 시민으로 또 정당의 대표로 국회의원으로 검찰이 부르는데 안 갈 수는 없죠. 전 갈 생각이었고, 웃긴 거는 그게 어떻게 조선일보에 먼저 납니까? 그러니까요. 제가 알려주진 않았거든요. 예. 조선일보에서 미리 이제 보도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그 모습을 조선일보가 먼저 보도한다는 것, 참 옛날하고 하는 행태가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? 조선일보가 언론 자유라고 그러면 자유라고 인정을 하고요. 저는 31일 날 아침에 전주에 가서 전주지검에 출석할 것입니다. 명백한 정치 수사다. 또 이것을 사전에 흘려가지고 오히려 좀 수치심을 자극시키고 조국 대표가 뭔가 범법을 한 것처럼 연출하는 거지 않습니까? 글쎄 말입니다.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 탄압을 하는 이제 이런 것 부끄러워하지도 않고. 글쎄 말입니다. 이게 지금 결국 제가 목표가 아니라 언론 보도에 많이 났습니다만은 그 이상직 씨가 예.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와 사위의 취업과 맞바꾼 거 아니냐 이런 것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고 최근 보도를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. 네. 문재인 대통령을 잡으려고 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갔다 왔더라고요. 네. 저도 이제 그 다음 차례로 부르는데 임 실장이나 또는 저를 통해서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을 받아내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은 이상직 씨하고는 만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.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. 그리고 그런 채용 절차가 제가 아는 바로는 통상적인 인사, 통상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서 임명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수사를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난 지 거의 3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? 근데 왜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해가지고 핵심 참모들을 참고인 조사란 이름으로 공개 소환을 하느냐?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려면 벌써 1년 전, 2년 전에 해야죠. 그 윤석열 정권 초기에 이게 진짜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바로 알았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왜 3년쯤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왜 이러느냐?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. 뭡니까?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윤석열, 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둘러싸고 각종 특검법이 발의되고 있고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? 게다가 특히 오늘 김건희 씨 디올백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종결 처분했습니다. 충격적이었습니다. 예. 그 건의기에서 마무리한 건 이미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 오늘 딱 마무리했습니다. 김건희 씨 건은 오늘 마무리하고 그날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저 소환을 조선일보 통해서 공개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윤석열, 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문재인, 김정숙 두 부부에 대한 범죄 혐의로 돌리기 위해서 시간을 선택했다고 봅니다. 그렇게 지도하면은 국민들이 이게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구나라고 인지하면서 덮기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? 저는 성공 못할 거라고 보고요. 예.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, 현재 검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을 지금 2024년 21세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 보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통치의 대상인 백성, 우중,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몰려가겠지라고 저는 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속지는 않죠. 법치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? 그분들은?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 얘기하는데 그 법치는 사이비 법치다. 네. 법치가 아니라 검치다.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. 네. 저희 그 당 플랜카드에도 그걸 붙이긴 했는데 법의 지배가 아니라 검찰의 지배를 법의 지배라고 이제 왜곡하고 있고 사실은 검찰의 지배도 아닙니다. 더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, 김건희의 지배죠.
실제로 권력 사유화가 됐다고 확신하고 계신 거죠.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검찰도 사적으로 활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게 명백하다. 심지어 윤석열 라인의 핵심이었던 그 검찰총장마저도 갈아치운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를 앉힌 거 아닙니까? 심우정이라는 검찰총장 후보인데 직전 검찰총장도 한동훈과 함께 윤석열의 오른팔 왼팔 수준의 사람인데 직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검찰청에 좀 불러서 조사 한번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완전히 그냥 공격을 가하고 망신을 주고 그 다음에 서울지검 중앙지검장을 더 그 정말 찐윤 무조건 충성파로 갈아치우더니 검찰총장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자신의 신복 중에 신복 일체 토달지 않는 검찰총장으로 앉혔단 말입니다. 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? 뭐 개인 집안 배경으로는 심대평 그 충남지사 아들이죠. 심대평 충남지사는 아주 보수적인 정치인이고 특히 현재 그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동지 관계죠, 사실은.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자기가 바로 부하로 데리고 있던 형사 1부장입니다. 그리고 현재 민정수석인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에 검찰국장 할 때 또 데리고 있던 검찰 1과장이었습니다. 이런 점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통제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말로 말로 와서 그 부하 취급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데리고 있던 사람을 앉힌 겁니다. 이게 뭐냐? 앞으로 검찰권을 활용해서 그 이원석 전 검찰 아직까지 현이네요.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무조건 충성한 사람을 앉혔다는 것은 앞으로 더 할 것이라고 봅니다. 더 정치적 탄압을 노고로 한다. 정치권 오남용이 명백해 보이고 네. 윤석열, 김건희 및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든 미루거나 왜곡하고 전 정부,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대통령 가족, 문재인 정부 인사 그리고 현재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 그 가족 또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렇게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사유화하고 검찰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탄압을 자행할 것이라고 혹시라도 예상을 해봤던 적은 있습니까? 못했습니다. 그렇죠. 솔직히 말씀 못했고요. 제가 그 점에 있어서 여러 번 공개적으로 제가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. 제가 이제 세세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공직자 검증의 최종 책임자로서 포괄적 책임을 진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당시 2017년 시점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의 범진보 민주 인사들이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. 저도 그랬습니다. 맞습니다. 사람이 아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. 아주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고 박수 쳤고 또 당시 민주당의 의원들도 얼마나 방어를 해줬습니까? 그런데 이런 사람일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? 그래서 사실 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. 회한이 크셨던 것 같은데 노영민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신데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은 나도 속이고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였다 이런 말씀을 딱 노 실장께서 하셨습니다.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가장 그 비서실장이 제일 높은 분 아닙니까? 저보다 저의 상급자이시기도 하고 노 실장님의 말이 참 뼈아픈 말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